AI 시대의 자산 격차는 학벌도, 연봉도 아닌 전혀 다른 차이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사람이 아닌 AI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대표 뇌과학자와 거시경제 전문가가 나눈 80분의 대담을 핵심만 골라 한 편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3년에 시작된 생성형 AI 시대가 불과 3년 만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글과 그림, 영상이 이제 사람의 작품과 구분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에이전틱 AI. 검색과 요약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끝내는 AI입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봐 주기만 하던 AI가 이제는 선택과 결제까지 혼자 해냅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AI가 자산 관리까지 대신하는 에이전트 금융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런데 올해 봄, AI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최상위 AI 모델이 30년간 결함이 없다고 믿어온 인터넷 핵심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단 1분 만에 찾아냈다는 겁니다. 악용되면 통신망과 금융거래가 하루아침에 멈출 수 있는 수준. 결국 이 모델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한 나라만 홀로 핵을 가졌던 1945년에 비유합니다. 가장 강력한 AI를 가진 나라가 경쟁국의 전산망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쥐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를 결정하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GPU의 개수, 즉 데이터 센터의 규모입니다. AI 패권 경쟁이 곧 인프라 경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내 일자리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직업일수록 먼저 위험해집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의 교집합은 분명했습니다.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소득이 높은 일. 금융, IT, 법률, 비즈니스. 우리가 부러워하던 직업들이 대체 1순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던 개발자들이 AI 코딩의 확산과 함께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이나 배관처럼 몸을 쓰는 일은 아직 대체가 어렵습니다. 로봇이 몸을 얻기 전까지는요. 일자리가 흔들리면 소득이 흔들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제의 주인공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 단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계약까지 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내 에이전트가 쇼핑을 하고 기업의 에이전트가 물건을 팝니다. 마지막에 남는 그림은 에이전트끼리 거래하는 세상입니다. 2030년이면 AI 연산의 80%를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가 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이 연산의 단위인 토큰이 미래의 화폐처럼 쓰일 것이라는 관측, 그래서 토큰에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직접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의 1%도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넉넉한 소득을 나눠주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나오지만 그 돈이 전 세계에 돌아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쪽은 에이전트를 풀어 돈을 벌고 중간에 있던 역할은 사라집니다. 격차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역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생산성 혁명이 오면 경제는 고성장에 저물까라는 가장 달콤한 구간에 들어섭니다. 1990년대 IT 혁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달콤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치솟자 소비가 과열됐고 금리 인상이 버블을 터뜨렸습니다. 2000년의 기억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갈림길입니다. AI는 당장 폭발적인 투자 수요로 물가를 밀어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으로 물가를 끌어내립니다.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올해는 인상, 내년은 인하라는 이례적인 금리 전망을 내놓은 배경으로 꼽힙니다. 혁신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경제의 사계절을 돌아다닙니다.
흥분이 아니라 사이클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 격차는 어디서 갈릴까요? 대담이 가리킨 차이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입니다. 요망하다던 길이 막히면 미련 없이 갈아타는 회복 탄력성. 다음 세대에 남겨줄 단 하나의 능력으로 꼽혔습니다. 둘째, 에이전트를 부리는 사람. 프롬프트 잘 쓰기와 AI 도구 활용을 지나 이제는 나 대신 일하는 에이전트를 몇 개나 돌리느냐가 생존 공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노동소득에만 기대지 않는 사람. 내 직업이 흔들려도 성장하는 기업의 주주는 그 성장을 나눠 가집니다. 빅테크가 부럽다면 그 주주가 되는 길도 있다는 것, 물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를 보는 눈. AI 시대에 아이디어의 값은 0으로 수렴하지만 에너지는 쓸수록 귀해집니다. 테크와 에너지를 모두 가진 나라가 이긴다는 전망. 테크는 있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에겐 뼈아픈 대목입니다. 변화는 화면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을 얻은 AI, 피지컬 AI가 다음 차례입니다. 5년 안에 거리에서 택배를 나르는 휴머노이드를 보게 되고 10년 뒤엔 세탁기처럼 집집마다 로봇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정집에 컴퓨터가 있을 이유가 없다던 1970년대의 장담을 떠올려보면 웃어넘길 예측이 아닙니다.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도 임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비 환자가 다시 움직이고 꿈을 영상으로 보는 연구까지 진행 중입니다. 스스로 돈을 버는 AI에게 법인격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걷고 책임을 물으려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다음 목표는 1인 창업이 아니라 사람이 아예 없는 0인 창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력 문제를 피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는 구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경제적이지만 제약이 바뀌면 계산도 바뀝니다. 80분의 대담이 남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보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 신대륙 소문을 책으로만 읽은 사업가보다 직접 배에 오른 사업가가 이겼습니다. AI라는 신대륙 앞에서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 채널은 경제와 기술의 큰 흐름을 짧고 쉽게 정리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받아보세요.